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 파트 마무리 한번 지어봤죠? 네. 자, 오늘 맨 앞쪽으로 가요. 22페이지. 자, 22페이지. 오늘 이제 무슨 법하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거 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특성상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시시각각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이 개정되고 있고 또 이제 개정된 법률들이 또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과연 개정되는 법률을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 부분들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시험 공고 이 예정일이 있어요. 예정일이 있고 시험 공고 예정일이 있고 시험 시행 공고일이 있습니다. 시험 시행 공고일이 있고 시험 시행 공고일이죠. 정확하게 시행 공고일이라 공고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데이가 있죠. 이 디데이가 이제 디데이가 바로 이제 시험일입니다. 시험일이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시험 공고 예정일이 언제쯤도 될 거냐 하고 예정일이 2016년 7월 27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요때 이제 예정이 될 거다 해서 요게 이제 시험 시행 공고 예정일이 요때 될 거다 하고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 시행 공고일이 바로 2016년 7월 27일이 되는 거죠. 27일 수요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일이 언제냐면 16년 10월 29일이라 이렇게 되어지죠. 29일 토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언제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게 되냐면 축제를 하게 되냐면 기준은 이렇게 잡아요. 이겁니다. 이거.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시행 법률이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요 법률을 갖다가 일단 출제를 해요. 이게 출제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일단 27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이 법률을 갖다가 출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폭 개정이 많이 돼가지고 28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겠죠. 그건 내면 어떡하지?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그게 중간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 공법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그것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올까지는 26회까지는 이렇게 돼요. 26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까지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27회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27회부터는 내년 겁니다. 내년에는 이날을 기준으로 해요.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걸 갖다가 내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또 시행일이 또 달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이 가중됐던 거죠. 이제는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날을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법률을 출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27회부터는 요게 하나 이제 내년부터가 달라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1차가 이제 100분간 시험 문제 보죠. 그 다음에 한 40분 텀을 좀 두고 2차 시험 문제가 150분에 걸쳐서 한 교시로 봅니다. 이것도 1교시, 이것도 이제 1교시에서 이제 2교시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글쎄요, 한 시간에 이거 150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보다 보니까 2차 과목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보다 보니까
이 국토기 법률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 81번 풀 때부터는 정신이 벙벙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걸 이제 27일부터입니다. 올까지는 상관없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2교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2교시. 아, 이번에 27인가? 이번에 27이나? 네. 자, 그러면, 자, 올해 요 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대비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 때에 7월 27일 날 오픈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뭐, 특별하게 뭐, 바꿔주고 그런 건 없는데, 요때 이제 2차가 바로 2교시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실하게. 응? 27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일은 올해인가요? 그 이날 한번 가봐야 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부터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뭐 준비하고 그럴 건 없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고. 자, 시끄러워. 생각해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 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이런 게 너무 민감하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반응할 필요는 절대 없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렇게 개정되는 법률들을 보면은 시험 문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아서 시험 문제 꼭 출제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요약집에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시험 문제 출제해 주는 데 있어서 전혀 손해가 안 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이제 국토기 법률 들어가는데 22쪽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부동산 공법의 특징은 제1조가 우리 농지법까지 그래요. 제1조가 무조건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재정 목적이 나와요.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재정 목적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제2조가 무조건 용어의 정의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있어서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용어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칙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용어의 정의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이 전반적인 큰 틀 흐름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2쪽을 다 보면 법의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 이 재정 목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말이죠. 무조건 이렇게 돼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공공복리. 자, 그 다음에 공익을 우선시한다 뭐 이런 거. 공공복리를 한 단어로 줄이면 이제 또 공익. 또 이런 말이 없으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목적으로 해서 제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재정 목적 한번 봐요. 제1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목적이라는 건 재정 목적을 얘기합니다. 재정이라고 써놔야 되겠네.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법의 제목이 되는 명칭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재정 목적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이 국토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 잡자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계획 잡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만, 우리 먼저 계획 잡고 이용해야만 이게 공공복리가 증진이 된다. 공익 우선시되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이 법이 2003년도에 이제 단일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는 그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이 두 가지 법률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요걸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준농림지역제도라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도 도시적에 준하는 토지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농림지역에도 준농림지역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시골에도 도시적에 준하는 토지용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는 뭐 모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장이나 창고를 짓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단임 법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전국토를 준독림지역제도가 없어지고 관리제도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전국토를 갖다가 일단 계획 잡고 이용해야만 공공복리가 증진이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은 뭐 읽을 건 없어요. 안 읽고 시험장 가도 좋습니다. 두 번째 줄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말 나와요. 공공복리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먼저 계획 잡고 이용해야 공공복리가 증진이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안 읽어도 좋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 나오죠. 잠깐 용어의 정의 가기 전에 이거 조금 한 말씀드리고요. 자, 이 국토를 계획 잡는데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 잡는 것은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잡는 것은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국토종합계획 또는 시도종합계획, 시군구 종합계획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기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국토기본지를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국토를 갖다가 단위로 잡을 때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도시군별로 잡아요. 천안시, 뭐 아산시, 그 다음에 예산, 홍성, 당진, 서산 이렇게 잡다 보면 전국토가 자연스럽게 이 계획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도시군별로. 자, 결론은 이 단위를 갖다가 도시군별로 잡게 되어지는데 이 도시군이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도시군별로 계획 잡다 보면 그리고 이용하다 보면 전국토가 체계적으로 다 계획 잡히고 이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큰 틀은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이 뭐냐 하는 거죠. 도시군이 뭘 도시군이라고 한다? 한번 불러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어디 이렇게 잘 알아요? 특별자치. 왜 대답해놓고 웃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제주도는 일단 도시로 봅니다. 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 이렇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되어지죠. 요거 이제 도시군이에요. 전국토가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시 서울이죠. 광역시 대전, 인천을 얘기합니다. 세종을 얘기할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 수원시, 천안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군은 광역시 군은 이쪽으로 갑니다. 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은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군이 바로 예산군이나 홍성군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이해 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짜맞추다 보면 전국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우리 도시군 단위로 계획 잡고 이용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되어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시험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뭐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문제 12문제에 이 국토기본률 1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개별적인 문제에서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광역도시계획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특히 별표 하나 더 쳐야 되겠죠. 우리 광역도시계획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이러한 용어의 정의예요. 자, 광역도시계획. 네.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네모 한번 엮어놓고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광역계획권의 밑줄 한번 그어봐요. 자,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게 키워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자,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다.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이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광역도시계획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처럼 이와 같은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그랬어요. X죠?
X 틀렸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나오네요. 묶어가지고 구분이라고 써놓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도시군 계획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누죠. 뭐와 뭐로 나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옳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도시군 계획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잘 보세요. 도시군 계획에서 도시군은 뭘 얘기한대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여기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란 내용 한번 엮어놓고. 자, 도시군이 뭐예요? 보고 대답해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예. 자, 그러면서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광역시에 해당이 되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공간구조는 교통축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자,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해서 밑줄 한번 그어요. 자, 쭉 밑줄.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시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내용 엮어놓고. 자,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전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종합계획에 내용 엮어놓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줄 그어놓고 조그맣게 별표 한번 치는데요. 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요. 우리 도시군 계획이다 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지고. 자, 우리 기본과 똑같이 행정계획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종합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종합이라는 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정비, 주택 할 것 없이 도로 이런 거 할 것 없이 모든 걸 막 나오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 기본이다 하면 그런 것들 모두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게 종합이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라는 표현 나오는데,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청사진 계획은 큰 틀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이 있어요. 자, 상위계획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위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위계획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주어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잘 잡아야 돼요. 상위계획은 이렇게 이제 주어로 잡아간다면 하위계획에 있어서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지침이 된다. 하위 계획은 에서 이걸 주어로 잡는다면 상위 계획에 옳지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부합되게 수립된다. 항상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용이 부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내용이 틀리다는 거야. 하위 계획의 내용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2030 프로젝트에서 기본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 인구를 갖다가 100만 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위계획에서 보니까 주택건설을 갖다가 100만 도시에 맞게 그럼 우리 한 20만 도시만 20만만 얼마 정도 되나 한 60만 70만 되죠. 한 30만 인구만 유입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5만 가구 정도만 더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한 20만 가구를 짓겠다 하는 주택건설 계획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용이 지금 틀린다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건데, 꼭 시험 문제가 하위 계획을 가지고서 이게 무효다 이런 말로 하면 큰일 납니다. 무효다. 상위 계획 우선 원칙에 걸려요. 반드시 상위 계획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한다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위 계획 가지고 비틀면 절대 안 됩니다. 하위 계획이 무효다 해버리면 틀려. 그 이유가 뭐냐면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행정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공정력을 지니는 거예요. 이 공정력을 지니는데 이 공정력과 이 공정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확정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우리를 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이나 행정계획 수립은 말이죠. 모든 게 올바른 짓이에요. 옳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루어진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다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제가 이 앞에다가 말이죠.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어.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과태료를 갖다가 천안시에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과태료 처분. 이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어지면 제가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다니까. 제 그 차는 모닝차인데 거기다가 소나타 차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나한테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 유유 무유? 무유요?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모두가 옳은 바른 짓이고 한번 이루어진 처분은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일단 유효해. 내 차가 아니라더라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유효하다고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공정력을. 그렇지. 이의 신청하는 거지? 내 차는 모닝이에요. 하고 가서 시청에 가서 얘기해야지. 나 그런 사실 없어요. 이해 가요? 따라서 하위계획이 일단 나와버리면 말이죠. 무효라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공정력 때문에. 일단 사유계획 우선 원칙에 걸려서 다시 여기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지. 변경하고 취소하고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무효다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상위계획이고 그렇지.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하위계획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내용 한번 엮어야죠. 자, 도시군이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여기에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이렇게 나오죠. 개발, 정비, 보전을 밑줄 긋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고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관리한다. 뭐 이런 표현이 좋죠. 자,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읽을 필요 없고 제일 끝에 다음에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강목 이런 건 읽는 거 아니야. 지금 다음에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4, 5, 6 나와요. 네. 딱 묶어놓고 별별 크게 딱 치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영향을 한 법률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이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문제 중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게 요게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용도지역 밑줄, 용도지구 밑줄 그렇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동그라미 1번에 용도지역하가 뭐다? 용도지구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이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뭘로 이게 지정이 되어지고 변경 지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 자, 우리 도시적으로 지정된 데야. 어떤 계획관리적이 주거적으로 변경이 된 데야. 무슨 계획으로 한다? 이걸로 한다. 이런 내용이요. 자, 어디에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고 미관지구가 지정이 된 데 어떻게 한다? 이걸로 한다. 이런 내용. 이걸로 한다. 이걸로 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개발 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선정포구역 밑줄 한번 쫙 그어야죠. 자, 이 네 가지 구역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도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자, 용도구역 불러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선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 개발 제한구역, 우리 쉽게 그린벨트 이렇게 해서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 여기에 있는 봉서산이나 또는 저기 광덕산 전부 다 우리 천안 시내에 있는 등산로 뭐 이런 거 휴식공간들 식생 양호한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하고 있는 곳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자연보호구역입니다.
그거 어떻게 지정한다고? 그런 것도 어떻게 지정한대야? 이걸로 지정한대야. 영종도에 지금 200만 제곱미터에 지정된 시가와 조정구역 15년간 지금 지정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 공유수면 그리고 인접토지에 지정이 되어지는데 물속에서 나는 것들이 있죠. 물고기라든지 어패류 이런 것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통영 아파트의 굴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 저기 뭐 예전에 팀 스피리토 뭐 기름 유출 뭐 무슨 사건 났을 때 서산 쪽인가요? 그쪽에 김양식장에 해안 태안인가? 거기서 뭐 보상이 이루어지고 막 했었죠. 그때 이제 법적 기준, 법적 보상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공법의 특징이야. 이게 공법이야.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그런 공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6개만 이제 공부하는 거다. 이게 시험 범위로 해서. 뭐 허베이 스피릿 호 뭐 이런 거, 팀 스피릿가 아니라 허베이 스피릿 호인가 뭐 해가지고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거기가 바로 그 앞에 김양식장 있는 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 바다 인근 근처만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청호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청호에 가가지고 누구나 다 고기잡이, 물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어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도 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제 행위자이 아주 세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다?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이와 같은 사업들. 도로 하나 설치하자. 무슨 계획으로 한대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거야. 학교, 공원 설치하자. 어떻게 한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가 사업 두 가지가 나오죠.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네 번째가 사업 두 가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업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자,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기획법률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개발법을 만들어 놨죠.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도시정비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일련의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구역과 정비 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려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는 이 계획으로 나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오면 그걸 어떻게 구역을 지정해서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개발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 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지정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는 것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모를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뭔 그러냐. 봐. 처음이니까 잘 이해 못해. 그러면 이게 구역이야, 사업이야? 사업. 그렇지. 정비 구역이야, 정비 사업이야? 사업. 그래. 구역으로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잡아.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잡는 거야 지금. 뭘 사치스럽게 이해해요. 이해는. 자, 다섯 번째 구역 계획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다섯 번째 구역 계획 이렇게 나와주는데, 다섯 번째 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긋습니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과에 동그라미 치고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네. 자, 다섯 번째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옳지. 뭐가 먼저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죠?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시작.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다시 한 번 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보시오. 요게 3년 내에 나와야 돼요.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단 시로되는 해지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 6번째 한번 봅시다. 6번째도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 나오고 계획 이렇게 나오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밑줄 한번 그어놓고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과외 동그라미 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밑줄 한번 그어요. 자,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 옳지. 예, 구역 시작.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다시 한 번 더. 옳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3년 후에 지구단위 계획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몇 년 내에 나와야 된다 하는 내용 자체는 없어요. 일단 따라서 3년 내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 밑에 걸려버리면 틀린다는 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해당 용도 지역의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당하는 거지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봐요. 우리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거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작년 1월 6일에 생겼어요. 그래놓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 1순위였는데 안 나왔죠. 중간에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안 나옵니다.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는 무조건 나오겠지. 자,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좀 쓰이다가 또 일몰될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말 그대로 입지규제를 갖다가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입지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좋을까 나쁠까 땅 주인은? 좋겠지. 좋겠죠. 토지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지. 이건 특혜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야. 안 돼. 전부 다 보면은 각종 국공유지 땅들 위에 지정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우리 저기 판교에 가면 그게 성남시 금토동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저기 금토동. 거기가 자연녹지 어떤 땅이 있냐면 자연녹지 지역인데 20만 제곱미터야. 20만 제곱미터인데 자연녹지 지역 20만 제곱미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국도로공사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혁신도시로 지방공급이 지방으로 옮겼죠. 혁신도시로. 한국도로공사가 정부 공공기관이 다 옮겨 들어갔어요. 혁신도시로 이제 이전을 했죠. 한국도로공사 혁신도시 어디로 이전했어요? 김천.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김천 이제. 저번에 했어? 그런 것까지 기억해? 고마워. 한 번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너무 머리가 좋아도 안 돼. 여기서 들으면 바로 잊어버려야 건강에 좋은 거예요. 김천으로 갔어요. 한국도로공사가. 그런데 이제 한국도로공사 이 부지가 김천으로 가자마자 자연녹지 지역이 지정된 20만 제곱미터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팔리지도 않고 20만 제곱미터에 여기서 건축행위를 자연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다 보면 건폐율 얼마 받고 있냐면 20%밖에 안 받죠? 그래서 건축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냐면 이게 4만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잖아. 뭐 이것도 매각하려고 해봤자 뭐 헐값에 매각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게 바로 이걸 포함해서 판교 창조경제밸류야. 창조경제밸류. 밸류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바꾼 건 아니야. 요건 아니지. 용도지역을 지금 바꾼 건 아니라고. 자연녹지 지역 위에다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자연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는 지금 건폐율 90%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막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창조 경제 밸류가 들어와서 컨벤션 센터라든지 각종 이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 이런 것 등이 한꺼번에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매각되지. 이런 것도 지을 수 있다. 인천역에 가면 예전에는 수인선이 여기를 닿았거든. 서울역만큼이나 유명했던 곳인데 수인선이 끊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복원을 했죠. 다시 복원했어요. 엊그제 다시 개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역 일대가 몇 종이냐면 제2종이에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인천역을 포함해서 그 일대가. 이게 주거지역에 들어온 역사라고.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여기에 모텔, 숙박시설 이런 거 들어와 안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직 현재 지정이 안 됐어요. 한 6월 정도에 지정이 될 겁니다. 늦어지면 빠르면 5월 정도에 지정이 되어지고. 이거 이제 정부에서 지정해. 인천광역시 지금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종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각종 업무시설까지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해당 용도 지역 등의 행위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높은 곳쯤 건폐율도 여기에 90% 들어오도록 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호토인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생겨났다.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지죠. 이런 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 도시공 관리계획 첫 번째 저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자, 다섯 번째 구역계획 나오죠? 시작.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여섯 번째도 구역계획 나와요. 시작.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천장 보고,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도시공 관리계획 내용 6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고? 용도지구. 두 번째가 뭐가 있고? 용도구역. 세 번째가 뭐가 있고? 기반시설. 네 번째는 사업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옳지. 다섯 번째가 구역계획. 옳지. 여섯 번째 구역계획. 옳지. 한 번만 더 해보죠. 안 보고. 첫 번째가 뭐가 있고? 용도지구. 두 번째가 용도구역 4가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옳지. 다섯 번째가 구역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여섯 번째 구역계획 이렇게 나오죠. 옳지.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23쪽 갑니다. 기반시설 가죠. 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중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각종 이제 공공시설, 공공용시설 등을 주로 얘기하죠. 자, 그 기반시설의 종류 한번 봅시다. 기반시설의 종류는 이 57가지 기반시설의 종류를 갖다가 세분해서 7가지로 이렇게 쭉 한번 나눠봤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 밑줄 긋고, 2번에 공간시설 밑줄 긋고, 자, 3번에 유통공급시설 네모 한번 엮어봐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넘어가 봅시다. 5번에 방제시설 나오죠?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에서 방제시설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6번에 보건위생시설에 밑줄 그어요. 자, 7번에 환경기초시설 밑줄 그어놓는데 5번, 6번, 7번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5번, 6번, 7번 묶어놓고 별표 한번 쳐놓습니다. 쳐놨어요? 다시 원위치에서 23쪽 한번 가면, 자, 우선 교통시설은 뭐 교통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요. 도로 등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끝에 보니까 자동차 및 건설기의 운전학원 유피운 나오죠?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동차 운전학원 및 건설기 운전학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동차가 기반시설이야? 자동차 운전학원이 기반시설이라는 뜻이야. 내용 이해가죠? 자동차 밑줄 거기에 운전학원 밑줄 거예요. 자동차 운전학원 및 건설기 운전학원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도 즉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공간시설 나와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데 뭐 광장 정도만이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유통공급시설 나오죠. 유통공급시설은 뭐 공급과 관련이 있을 거니까 대체적으로 와이어 또는 관, 수도가 뭐 이런 거, 뭐 줄,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거기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밑줄 두 줄 조그맣게 걸려져요. 우리 방송통신시설은 무선도 선이니까. 자, 요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방송통신시설이 뭐에 해당이 된다라고 시험 문제 뜰 거냐면 중요합니다.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거기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해서 그 문화시설이다 이렇게 뜰 거야. 큰일 나 이거. 거기 방송통신시설은 무슨 시설에 속한다? 꼭 잡아야 돼. 그거 하나는 유통공급시설이야. 무선도 선이야. 그래서 유통공급시설 쪽으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 공동구 나와요? 네. 공동구에 밑줄 한번 그어요. 공동구도 한번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지하 매설구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나오지. 시장 찾았어요? 네. 시장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뭐 별표까지는 칠 필요는 없는데 우리 무슨 중앙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이 있죠. 시장이 있어요. 시장 마켓. 근데 백화점은 이 기반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백화점. 시장이 바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고, 자, 그 정도 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한번 더 밑줄 그어놓고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갖다가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일단 넘어가요. 자, 구분이 확실히 가야 되는 건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거기에 하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하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주세요. 그 다음에 유수지, 저수지에서 이제 방이 들어가, 막을 방자를 쓰니까 방화설비, 방풍 막 이렇게 방방방방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고, 거기에 유수지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유수지 정의가 뭐냐?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뭐 저수지와 같이 홍수량의 일부를 일시에 이곳에 저류하여 하류의 최대 유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지역을 유수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몰라도 괜찮은데, 자, 유수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수지가 대표적인 게 여기 유수지가, 유명한 유수지가 여기 있어요. 저기 목동에 가면 하이페리온이 있어요. 하이페리온 이렇게 있죠. 자, 아주 높은 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이페리온 인근에 뭐가 있냐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테니스 코트가 있다. 테니스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안양천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도를 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여름철에 장마철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안양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렇게. 여기 지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안양천에 물이 이렇게 나오면 뚝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반대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배수가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놨냐면 이렇게, 이게 유수지예요. 그래, 여기서도 밀어줘야 이게 견뎌낸다고, 제방이. 이렇게. 유수지 위에 뭐를 해놨냐면 테니스 코트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뭐를 했어요? 행복주택 건설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 행복주택 건설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행복주택 건설하겠다. 뭐 14평 아파트, 임대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짓겠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이런 거 지으면 목동의 아파트가 가격대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못 지켜 만든 거지만 반발을 하고. 그죠? 행복주택은. 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주택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벌써 이게 70년대입니다. 70년대니까 얼마만큼 늦었어, 우리가. 늦기보다는 우리가 좀 살만한 곳이죠, 우리가. 이게 홍콩에서 있었던 거예요. 홍콩하고 도쿄입니다. 일본. 벌써 70년대부터 거기는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엄청 높아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짜투리를 이용해서 이게 임대주택 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걸 벤치마킹 시킨 게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 와서 행복주택 짓는 거예요. 그래, 행복주택은 어디에 짓는 거다? 아파트 단지 짓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로 건설해 짓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짜투리 땅을 이용하는 게 행복주택 건설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역세권에서 조금 어떤 철도 역사 부지가 좀 있다. 거기에다가 조금 한두 동 지어보자. 뭐 이런 취지죠. 자, 대표적인 뉴스지가 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보건위생시설 한번 네모에 꺼놓고 요건 잡아주셔야 돼요. 별표 쳐야 됩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생사,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낙골당을 얘기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자연장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장례식장 밑줄 그어놓고 장례식장 밑줄, 도축장 밑줄 그었습니다. 종합의료시설, 병원입니다. 우리 천안의료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바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이 되는 기반시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냄새나는 것과 주로 관련되어 있어요. 쓰레기 좀 냄새나는 것하고. 자, 하수도에 동그라미 쳐놓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 방제시설이 하천이죠. 재해를 예방하는 거니까. 자,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나오는데 폐차장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요게 또 시험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자,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해버리면 안 돼요.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1번에 해당된다 하면 안 됩니다. 폐차장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쓰레기 종류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됩니다. 냄새나고 쓰레기.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보면은 우린 오늘 나간 프린트물 요거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이해했는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교통시설, 도로 등 뭐 이렇게 잡으면 되고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시설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되어지죠. 와이어 선과 관련되어 있는데 광장 공원 그랬으니까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네. 공간시설로 봐야죠. 2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거니까 보건위생시설 요것 자체가 이제 그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래. 환경기출 쓰레기 종류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배차장 차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 것은 뭐냐? 쓰레기 종류에 해당이 되는 거 4번이죠? 네, 요거 환경기초시설, 배차장이죠. 그렇게 한번 잡아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시 원에 취해서 우리 24쪽 한번 넘어가 보죠. 24쪽을 보면은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 3만 묶어요. 도로 동그라미 치고 자동차 정류장 밑줄 광장 동그라미 쳐요. 도로하고 이제 광장 중에서만 좀 뽑아주면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더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더 세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더 나눈다는 거지. 세분한다. 이런 내용이지. 더 나눌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더 나누는데 거기 한번 봐요. 도로를 보면 자, 뭐 공부할 건 없는데 별표 치는 거 아닙니다. 별표 쳐서 뭐하게 치지 마요. 자, 거기 보면 살짝 한번 보세요. 도로가 여러 가지 종류의 도로가 있는 건데 고속도로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고속도로 써놓고 X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고속도로다 하면 고속국도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SOC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간접자본으로 국토기획법률에 정하고 있는 이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속도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뭐 2번 안 읽어봐도 좋고 3번 광장이 보면 광장을 경광광장에 밑줄 한번 그어요. 경광광장 나와 있죠? 근데 미광광장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네. 미광광장 써놓고 X 이렇게 해놔요.
미광항장은 우리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분들은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각각에 있어 도시군마다 뭐 조례로 해서 미광광장을 또 정하면 되겠죠.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서. 자, 양가로 1번 특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요. 요게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아무튼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요 용어 이청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네모 엮어놓고, 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예, 밑줄 한번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할 거야. 다 자세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입안에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다른 건 수립 승인 이렇게 가는데, 이건 입안 결정고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절차 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반시설이 있어요. 도로나 공원, 도로, 공원, 뭐,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쭉 있으면, 도로, 공원, 학교가 어떻게 설치되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 계획으로 설치돼요. 어떻게 설치냐면, 이걸 통과한다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잘 봐야 돼요. 이해 좀 해주셔야지. 이해 안 하면 안 돼. 도로, 공원, 학교는 기반시설이야. 이와 같은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를 설치하겠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이때는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 이걸? 도시군? 옳지, 계획시설이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행정계획상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요. 자, 잘 봐요. 여기 한번 봐봐. 자, 이해하는 데까지 하고 이해 못해도 괜찮다니까. 자, 봐요. 에? 자, 제가 구토기법률은 도시군 단위로 각종 계획 잡고 뭐 사업을 진행시킨다,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천안시가 있어, 천안시. 천안시가 있고 이게 아산시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럼 봐봐. 여기에 이제 뭐 당진시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천안시에 봐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 이렇게 나 있어. 이 도로가 나 있으면 이 도로를 뭐라 그래요? 옳지,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기반시설이라고. 기반시설. 내용 이해가요? 기반시설이요. 근데 새로이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개로 평행하게 평행도로를 갖다가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 도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통과해서 이걸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도로는 지금 뭐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는 깔렸어, 안 깔렸어? 옳지. 이걸 다 깔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옳지, 이해하네. 기반시설이 되는 거야.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행정계획상 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근데 요 도로만큼은 당진까지 뻗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반시설이 이렇게 둘리사행에 여기 도시군에 걸쳐 있잖아. 또는 공항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큰 범주로 보면 기반시설이지.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에 보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이렇게 나오잖아. 그 말 이해해요? 광역시설은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이다잖아. 기반시설 중 이렇게 나오니까. 자, 다시 원위 취합니다. 자, 다시 가요. 따라서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것도 조그만하게 별표 쳐야 됩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네모 엮어놓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밑줄 그어야 돼요. 자, 여기 봐야 돼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뭐냐? 이거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다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뭐라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지, 요걸 깔아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잠깐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떠요. 이건 남아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걸 통과한 걸 설치, 정비, 개량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말이요? 그 말이 안 그 말이요? 그냥 이걸 깔아 들어가는 사업을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 그래. 그걸 뭘로 바꾸냐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틀리지. 왜 이게 기반 시설 중에 통과한 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이해 안 가? 가죠?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잘 들어보고 또 다음에 조금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해. 하는 쪽쪽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떡하죠 그래. 자,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 필요 없고 도시공계획 사업 밑줄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1, 2, 3 딱 묶어놓고 별표 쳐요. 이 세 가지 잡아주셔야 돼요. 자, 도시공계획 사업 보면 세 가지 뭐? 옳지. 자, 1번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밑줄, 도시개발사업, 2번 밑줄, 정비사업 밑줄.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요. 도시공계획 사업 세 가지.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사업. 다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도시군 계획사업.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뭐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어디에서 나와? 무슨 계획으로 나왔어? 도시군계획 사업. 이 계획으로 나왔지? 네. 자, 잠깐만 이거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한 거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1번. 도시개발 사업 여기 나오잖아요. 2번. 정비 사업 나오잖아요. 3번.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광역시설.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열심히 하면 소문나니까.